자, 판례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위는 인식, 예견하면 성립한다. 제가 인식설, 용인설 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행위자가 미리 이 살해의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발적도 되기 때문에 미리 반드시 결심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다. 자, 판례 봅니다. 살인죄 고의를 인정했던 판례를 보면, 자, 시내버스를 탈취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 탈취한 시내버스를 기동대원을 향해서 돌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어디를 쳤습니까?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팔다리를 난자했다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보험금을 수령하여 신변을 정리하고자 하는 한편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를 갖고 저수지에 추락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살인 고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목을 그쵸?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랐다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부검하면 다 나옵니다. 자, 사지가 늘어졌는데 계속 눌렀다는 거죠. 그리고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총을 겨누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자신은 오발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고의가 있다는 고의범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총을 겨누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예리한 칼을 들었네요. 그쵸? 그랬을 때 심장 부분을 겨눴다는 거죠.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부검돼 보니까 심낭까지 절단되었기 때문에 뭐니 해도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다. 역시 과도네요. 심장을 관통했죠. 우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살인죄 고의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31cm 되는 칼인데 역시 가슴 부위를 찔렀죠. 그랬을 때 살인죄 고의가 있다고 보는 판례. 다음, 강목을 들고 어딜 때렸습니까? 그렇죠. 머리 부분을 때렸네요.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힘껏 찔렀다는 거죠. 역시 과도를 들고. 역시 과도죠. 하복부를 찔렀네요. 자, 직경 5cm, 15cm 이상의 자상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건 깊이가 너무 깊었다는 거죠. 그렇죠. 비록 심장이 아닌 하복부라 할지라도, 팔다리라 할지라도 5cm, 15cm라고 하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여자아이네요. 자, 목을 감았다는 거죠. 감아서 졸라버렸다.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손으로, 그쵸? 목 졸랐다.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목 졸랐다.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고의가 없는 판례 볼까요? 자,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찰을 명하는데 화주가, 즉 차주가 이를 피하고자 경찰을 때렸다는 거죠. 때렸다는 거죠. 이때 피하고자 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적발되면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많이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비록 경찰관이 사망했지만 요 피하고자 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살인죄의 고의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것은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건데 낙산 비추돌 사건입니다. 우리 결과적 가정범 할 때 배우는데요. 자, 피고인이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 1차, 그렇죠? 빈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떨어뜨렸는데 사망했다는 거죠. 이건 상해죄의 고의이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를 인정하는 판례이지 살인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승진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P자 세모 쳐보시고 파란색으로요. 그리고 상해라는 부분에다가 세모 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은 하나죠. 하나이고 그 사람의 목숨에 딱 하나 달라붙어 있는 전석적 법액입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피해자 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네요.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촉됐다 하더라도 피해 법액이 다르다면 즉 생명이 각각 다르죠. 그러면 체육관에서 수십 명을 향하여 총질했다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에 따른 죄 각각이 됩니다. 경합범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장녀, 장남 세 사람이죠. 각각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건 살해했기 때문에 일단 살인죄 하나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은폐하기 위하여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고 했을 때 이건 사체 유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법이 각각 다릅니다. 앞에는 개인적 법익, 뒤에는 사회적 법익. 보호법이 달라서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체 유기를 불가불적 사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별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각각 됩니다. 그래서 경합범이라 해요. 경합범. 두 개의 죄 각각 된다. 전부 다 총론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것들입니다. 죄수론에서. 자, 살해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예비 행위를 하였고 미수에 그쳤고 결국 목적 달성했다는 말은 기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한 명이잖아요. 그치?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예비 실패하고 미수 실패하고 결국 기수가 되겠는데 그러면 죄가 세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예비죄 플러스 미수죄 플러스 기수죄 형이 세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세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명이기 때문에 보호법이 한 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뭐다? 죄 하나 한 개의 살인 기수만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지? 총론 시간에 이것을 묵시적 보충 관계로 다루죠. 보충 관계로 다루고 그 예가 대표적인 것이 예비 단계에 그쳤을 때는 예비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진전되어서 미수가 되면 예비는 미수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수가 결국 기수가 돼버리면 기수죄 일죄가 되는 것이고 이 미수는 이 기수에 흡수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렇죠? 결국은 살인 기수죄 한 가지만 될 뿐이다 하는 것이 총론 시간에 배우는 묵시적 보충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존속 살해죄를 갑니다. 자, 법조문 가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는 죄가 존속 살해죄가 되는데 객체는 직계 존속이죠. 그렇죠? 그럼 주체는 뭐뭐한 자, 이 주체가 누구야? 일반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계 존속을 써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주체는 그 자식입니다. 자식. 직계 비속이 되는 거죠. 형은 7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준다 하더라도 3년 6개월, 절반 감경해 주면 3년 6개월 되잖아요. 그럼 집행유예도 못 나옵니다. 보통 살인죄와 존속살인죄의 차이는 집행유예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큰 거죠. 일단은 요 직계 존속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성격 나왔네요. 성격 보시면 신분관계 때문에 즉 부자지간이라는 신분관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적 신분범이다. 이런 용어는 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총론 시간에 배웁니다. 성격에서 각주가 되어 있네.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주 보시면 이 2번 한번 여기다 별표 한번 해보세요. 별표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뭐 어쨌든 체크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형법에 존속 가중처벌조항이 있어요. 가중처벌조항. 그것이 개인적 법에게만 있습니다. 사회적 법이 국가적 법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배우는 살인죄고요. 살동그라미. 상해죄도 있습니다. 존속 상해죄가 있습니다. 폭행죄가 있습니다. 존속 폭행죄. 유기죄가 있어. 그 다음에 학대죄가 있고 체포 감금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박이 있어. 이게 다야.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우세요. 살상 묶으시고 유학 묶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살상을 배우려고, 살상과 폭행을 배우려고 유학을 간다. 유학 떠난다고. 이건 적지 마세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적지 마시라고. 유튜브에서 옛날에는 정치 관련된 그걸 좀 봤거든요. 근데 요즘 안 봐. 진절머리 나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싫어. 그래가지고 요즘 보는 것이 블랙핑크. 저는 그냥 평범한 가수들인 줄 알았는데 뭐 세계적 가수더구만요. 세계적 가수. 와, 여기 저 BTS랑 그쵸? 대단하더구만. 그쵸? 여기 블랙핑크의 태국 여자 하나 있잖아. 그쵸? 그 태국 가수 라리사인가? 라리사일 거예요. 라리사. 뭐 태국에서는 거의 영웅급이잖아요. 영웅급. 뭐 태국 총리까지 나와서 극찬하던데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요거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태국 여인 라리사가 15세인가 14세 15세 때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유학 옵니다. 유학 와서 춤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춤을 배우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관습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가수로 이제 돌받음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살상과 폭행을 배우려고 우리나라가 원래 살상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외침만 당했지 남을 정벌하거나 침범하거나 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민족 근성 자체가 살상과 폭행을 그렇게 이쪽과 친밀하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배우려고 어딜 떠납니까? 외국으로 유학 가는 거지. 어디 저쪽 그죠? 어디야? 그 사람 죽이고 하는 국가 있잖아. 그치? 빈라덴 뭐 그런 데 있었잖아. 그쵸? 뭐 어쨌든 살상과 폭행을 배우려고 유학을 떠났다. 근데 오히려 도리어 그쪽에서 감금당했다. 체포 감금당하고 협박까지 당했다. 이놈들은 가중처벌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요 색깔 표시된 글씨 있지? 요게 기출입니다. 여기 기출 한 몇 번 되었는데 약취인죄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존속을 약취인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이론상 있을 것 같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상 이런 걸 공부하기보다는 요 약취인죄가 없다는 요거 하나를 더 조심해서 더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쵸? 자, 객체를 보도록 합니다. 일단 직계존속인데요. 자,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법률상의 개념이다. 그리고 법률상의 개념인지는 민법에 따라서 정해지면 되고 요 예를 보기 전에 노트표 볼까요? 노트표 보시면 자, 요게 1번 그림인데 여기 이제 부입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고요. 그리고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 아버지와 엄마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법률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법률상 부부다. 법률상 부부.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냐면 둘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구나. 혼인관계입니다. 법률혼 관계고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이 자식이 태어나면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혼인 중의 자식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추정입니다. 민법상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반증을 하면 이 추정이 깨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부부가 결혼식에서 둘이 옛날부터 연애 결혼해서 결혼식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통 그 자식 적법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로 추정해주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반증을 제시하면 이제 그 추정관계는 깨질 수는 있지만 일단 그건 논외를 하고요. 일단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혼인 중의 자식이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자기 부모를 죽여버리거나 엄마 아빠를 죽여버리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속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지? 됐습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망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A라는 남자가 들어오는데 그게 계부야, 계부가 한자로 이을 계자입니다. 아버지를 이었다는 거야. 새아버지. 새아빠지. 이 계부입니다. 즉 아버지가 자연사를 해서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랑 이혼을 해서 새아빠가 들어왔거나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즉 혼인 중의 자식인 이 아이가 새아빠가 들어왔는데 이 새아빠가 너무 미워. 그래서 이 새아빠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내 새아빠가 되었지만 이 계부와 나는 피가 섞인 게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가 피랑 섞였어? 그렇잖아요. 엄마가 좋아서 데리고 왔지. 그러면 내가 좋아서 데리고 온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나랑 피가 섞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부를 죽여버리면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이 판례가 있지? 총론 시간에 정당방위 할 때 그 김보은양 사건 할 때 다룹니다. 또 이건 이제 아빠 얘기를 했는데요.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랑 아빠랑 별거를 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자연사를 해서 돌아가셨거나 그 새엄마가 들어와. 이 새엄마가 우리 친엄마를 대신해서 들어옵니다. 계모야.
엄마를 이은다라고 해서 계모입니다. 이 아이가 나 계모 싫어. 계모를 죽여버려. 그쵸? 똑같이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왜? 나랑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혼인중의 자식이 계부를 죽여버리거나 계모를 죽여버리면 전부 다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똑같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둘이 결혼했습니다. 둘이 결혼했는데 구청 가서 혼인신고했다 그랬어요. 법률혼 관계입니다. 법률혼 관계입니다. 이렇게. 그쵸? 자, 여기서 이 계부가 아니고 생부입니다. 생부. 요 부가 바람을 피워. 젊은 년이랑 바람 났어. 이 바람 났어. 그래서 요 아빠라 그러면 되나? 어쨌든 이 부와 이 내연녀, 바깥에 있는 내연녀, 저기 본처가 있는데 젊은 년이랑 바람 피워서 여기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아이지? 바깥에선 아빠가 바람 피워서 나온 자식이잖아. 이 사람은 혼인 외의 자식입니다. 혼인 외의 자식. 줄여서 국어책에 나오는 서자. 국어책에 나오는 사생아. 이게 혼의 자식이지. 혼의 자식. 우리 그 대표적인 예가 홍길동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허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서자. 자, 여기서 이 서자인 혼의 자식이 자기 생모,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통살인죄인가? 아니, 엄마는 알잖아. 엄마는 뭐 이 생부랑 정을 통했던 바깥에서 수십 명의 다른 남자랑 정을 통했던 간에 어떻든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 아니야? 따라서 이 생모는 야, 네가 내 자식이다 야 라는 인지가 필요 없어요. 내가 바람 폈던 안 폈던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죽여버리면 엄마가 나를 인지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무슨 죄가 된다? 그렇지. 존속살해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자, 이 혼의 자식이 있습니다. 여기 생부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부. 자, 생모는 인지라는 것이 필요 없고 무조건 존속살인죄가 된다 했는데 생부는 어떨까? 생부는 무조건 존속이나?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 여기 B라든지 C, D, E, F 수많은 남자들과 엄마랑 잠자리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애가 쑥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이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내 아빠 누구야? 네 아빠? 나도 모르겠는데? 왜? 너무나 많은 남자랑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부가 보기에 이 아이가 정이 참 많이 가거든? 내 아이라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가. 유전자 검사이지. 유전자 검사. 유전자가 99점 몇 % 일치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뭐 자기 내연녀의 뭐 말도 있고 이 아이가 당신 아이요. 그치? 그래서 이 생부가 이 아이를 인지를 해줘야 돼. 인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 호적에 올려야 돼. 법원에 가서. 그게 인지야. 그냥 이 아이 얼굴에다가 내가 침 발랐다고 해가지고 인지가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가정법원에 가서 내 호적에 올려야 돼. 그게 인지입니다. 그 호적에 올렸을 때 이 생부와 혼외자의 관계가 혼인 중의 자식으로 바뀌어요. 혼인 중의 자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저 재산죄, 절도죄 할 때 배우는데 그러면 이 인지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인지 시부터 법률혼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출생했을 때까지 소급합니다. 소급표를 인정해줘요.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인지를 하게 되면 혼인 중의 자식으로 바뀐다. 어디에서? 혼인 외의 자식에서. 혼외자에서 혼인 중의 자식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후에 이 아이가 생부를 죽여버리면 존속살인죄가 돼버려요.
만약 인지를 안 해버리지, 인지를 안 해버려요. 즉 법정에 가서 내 호적에 올리질 않고 여전히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혼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생부를 죽여버리면 보통이 돼버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마는 인지라는 것이 필요 없고 무조건 이 아이가 엄마 생모를 죽여버리면 존속이 되지만 이 생부는 이 아빠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를 했을 때 존속이 되고 인지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요. 이 혼의 자식이 있는데 이 뭐 있지 뭐. 아니 생모 말고 이 생부의 본처. 이 아이가 이 본처를 죽여버리면 어떨까? 아니 남남이잖아요. 이쪽 위에서 계모를 죽이거나 계부를 죽였다 하더라도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보통 살인죄를 인정했듯이 이 혼의 자식이 이 본처를 죽여버리면 피가 안 섞였잖아. 그때는 이 아빠가 나를 인지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보통이야, 보통. 됐죠? 교재 와보시면 자, 계모와 계자 사이 피가 안 섞였지? 계부와 전부 소생자라는 말은 전 남편에서 소생, 태어난 아이다. 태어난 아이. 피가 안 섞였지? 정모, 본처지? 인지된 서자. 아까 말씀드렸지? 피가 안 섞였잖아. 그래서 직계 존비속이 안 되기 때문에 죽였다 하더라도 전부 다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외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에는 직계 존비속이 됩니다. 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서 아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아이, 나입니다. 나.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지.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이 또 있잖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조부모잖아. 그쵸?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학렬이 높은 부모, 나보다 학렬이 높잖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물론 여기는 당연히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그치? 나보다 학렬이 높은 분들을 죽여버리면 무슨 죄가 돼? 이게 존속이지 뭐야, 존속. 나보다 학렬이 높은 분들을 존속이라 부릅니다. 우리 존경할 때 존자야. 존속 살해가 됩니다. 나보다 학렬이 낮지? 내 자식들, 그게 내 자식들 아니야? 그 아이가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지? 그게 손자야, 손자. 그치? 그래서 내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식을 죽여버리거나 손자를 죽여버리면 나보다 학렬이 미친 뭐야? 나보다 학렬이 미친 비속이야, 비속. 근데 여러분 비속 살인죄가 없잖아요. 존속만 있지, 그치? 그래서 비속 살인죄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보통 살인만 될 뿐이다. 됐고, 여기서 뭐 백부나 백모, 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옆으로 뻗어나가죠. 옆으로. 그치? 옆으로 뻗어나가지? 그때는 반개가 됩니다. 반개가 되는 것이므로 직계존속이란 말은 수직관계 이렇게 수직관계. 이 수직관계만 직계존속이 되는 겁니다. 옆으로 퍼지면 다 뭐야? 반개야, 반개. 그럼 반개 살인죄는 없어요. 그때는 보통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또 보시면 B번 직계인지 아닌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즉 호적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즉 반드시 호적 기재가 기준이 된 건 아닙니다. 왜? 엄마 아빠가 바람피워서 낳은 자식을 남편이나 아내 몰래 호적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남의 자식을 올리는 꼴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호적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어디서 있냐면 이 존속상해죄 찾아보시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